전 세계가 한국어 학습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의 작은 카페에서도 종업원이 한국어로 주문을 받고, 프랑스 파리의 한국문화원에는 대기표를 받아야만 한국어 강좌를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현지 유튜버가 BTS 진과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영상은 전 세계인이 시청했습니다. 세종학당 수강생은 2007년 740명에서 2024년 21만 명으로 300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 전문가조차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어의 부상을 직접 목격한 하버드 경영대학교 출신 투자 전문가의 충격 고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윌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금융가에 위치한 아틀라스 벤처스의 시니어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골드만삭스에서 10년간 근무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벤처 캐피털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스타트업들은 총 50개가 넘고, 그중 12개가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테크크런치, 포브스에서는 저를 실리콘밸리 가장 주목해야 할 투자자 10인에 선정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제 투자 철학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언어는 영어이고, 미래 기술의 중심은 영어권 국가라는 믿음이었죠. 2024년 3월의 어느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빗 클럽에서 열린 정기 모임에서 동료들과 격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투자 전략이었죠. AI 혁명의 핵심은 결국 언어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GPT, 모든 혁신적 기술이 영어로 개발되고 있어요. 중국의 바이두나 알리바바도 있지만 그들조차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는 영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아.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혁신의 메카인 이유도 영어 때문이지. 전 세계 개발자들이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로 코딩하고, 영어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고. 맞습니다. 중국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글로벌 혁신은 여전히 영어에서 나오죠. 다른 언어들은 그저 지역적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때 제 어시스턴트 에밀리가 다가와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윌슨 씨,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 스타트업 CEO와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플랫폼 관련 투자 제안이라고 하네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플랫폼이요. K-팝 팬들이나 배우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진짜 미래 기술에만 투자합니다. 일정을 취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니. 꿈도 크네요. 마이클,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영어와 중국어만 있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불과 이틀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투자 부문에서 파트너십 미팅을 제안한 것이었죠. 반도체 AI 칩셋 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제가 늘 주목해온 기업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절대 강자이자 최근 AI 칩셋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회사였죠. 저는 주저없이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에서 영어보다 한국어가 먼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면세점 직원들이 저에게 한국어로 먼저 인사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어 하세요? 아, 죄송해요. 요즘 외국 손님들 중에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공항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면서 기사 아저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에 가시는군요. 요즘 외국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어 못하시면 핵심 미팅에는 들어가기 어렵다던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국제적인 비즈니스는 당연히 영어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전 얘기죠. 지금은 기술적인 디테일을 논의할 때는 한국어로만 가능하다고 해요. 통역으로는 미묘한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니까요. 기사님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독일 억양의 영어를 쓰던 여성도 한국어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윌슨 씨시죠?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투자팀의 박현우 상무입니다. 박 상무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미팅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혹시 한국어 통역사가 필요하시겠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물론 영어로도 가능하지만 반도체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한국어로만 정확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특히 AI 칩셋의 아키텍처 관련해서는요. 미팅룸에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참석자 10명 중 8명이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2명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제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기본적인 개요는 영어로 설명했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모든 대화가 한국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통역사가 열심히 번역해 주었지만 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기술적인 전문 용어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윌슨 씨의 질문은 영어로도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의 미세한 차이점들은 언어적 뉘앙스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영어가 공통분모였고 제가 언어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박 상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윌슨 씨,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 번역본도 있지만 기술적 정확도 면에서는 한국어 원본을 읽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네요. 요즘 저희와 협력하는 해외 파트너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시거든요. 특히 기술적인 협력에서는 언어 장벽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믿어온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어가 이렇게 중요한 언어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비견되는 한국 최대의 IT 단지라고 들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이곳이 단순한 비즈니스 단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렸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였습니다. 글로벌 사업팀과의 미팅에서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윌슨 씨, 저희 AI 검색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영어로는 완전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네이버의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서요. 구글도 저희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구글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벤치마킹한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이 3차례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언어 모델의 성능이 영어 모델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문맥 이해와 감정 분석에서요. 점심시간에는 판교 주변 카페에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인으로 보이는 개발자들이 한국어로 코드 리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어로 개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 중 한 명이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아, 네. 저는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한국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어가 업무 언어예요.
하지만 코딩은 원래 영어 기반 아닌가요? 그게 옛날 얘기죠. 이제는 한국어 주석, 한국어 변수명이 더 직관적이에요. 특히 AI 모델 학습 데이터가 한국어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후에 방문한 카카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글로벌 버전의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어로 개발됩니다. 그 후에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죠. 카카오의 박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메신저의 감정 표현, 이모티콘 시스템, 대화 흐름 분석 모든 것이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먼저 개발하면 그 섬세함이 사라져요. 저녁에는 판교의 한 스타트업 허브에서 열린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어요. 페이스북 AI 연구소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한국인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왜 돌아오셨나요? 실리콘밸리가 더 좋은 환경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이 AI 기술의 최전선이에요. 실리콘밸리는 아직도 영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진짜 혁신은 한국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구글에 있다가 네이버로 왔는데 여기가 훨씬 앞서 있어요. 한국어 데이터의 풍부함과 정확성은 영어로는 따라올 수 없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한국어의 기술적 우위였습니다. 언어라는 게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사고의 프레임워크죠. 한국어의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가 AI 모델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요. 특히 감정 AI, 대화 AI 분야에서는 한국어가 압도적이에요. 영어보다 훨씬 미묘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투자 철학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술 혁신의 중심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과장된 이야기에 현혹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MIT, 스탠포드, 하버드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들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의 정확도가 영어를 넘어선 분야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특히 감정 분석, 의도 파악, 문맥 이해에서 한국어 모델의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연구들이 한국어로 먼저 발표되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어가 모든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믿었는데 그 순서가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읽어가며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일은 실리콘밸리에서 온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봐야겠다고요. 그들도 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실리콘밸리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세코이아 캐피털의 존 리, 안드레센 호로이츠의 사라 김, 그리고 클라이너 퍼킨스의 마크 천이었습니다. 모두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었죠. 마이클, 오랜만이야. 한국 출장 어때? 재미있는 기술들 많이 봤나? 존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기술 개발의 핵심 언어가 되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라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야. 무슨 의미인가요? 마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의 30%가 한국계 창업자들이야. 그들이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 하지만 그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해. 존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놓친 딜만 해도 50억 달러가 넘어. 모두 한국어 장벽 때문이었어. 한국 창업자들이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는 한국어를 쓰거든. 영어로는 그 섬세한 뉘앙스가 전달이 안 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건가요? 사라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습 시간이 400시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공부해. 주말에는 하루 8시간씩. 미친 짓 같지만 이게 현실이야. 마크도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로 된 기술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 검토하는 스타트업들의 기술 문서야. 대부분이 한국어 원본이지. 영문 번역본은 핵심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 하지만 번역가를 쓰면 되지 않나요? 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역으로는 안 돼. 기술적 뉘앙스, 비즈니스 모델의 미묘한 차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언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직접 한국어로 소통하지 않으면 진짜 기회를 놓치게 돼. 점심 식사를 하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구글 벤처스도 작년부터 한국어 능력을 채용 조건에 포함시켰어. 애플도 아시아 투자팀 전원에게 한국어 연수를 의무화했다고 들었어. 아마존 역시 한국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원들은 모두 한국어를 구사해. 저는 점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이미 한 발 앞서 변화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그들과 함께 강남의 한 스타트업 IR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10개의 스타트업이 발표를 했는데 그중 8개가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어 발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질문도 한국어로 하고 답변도 한국어로 듣고 있었죠. 저만 통역기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가 발표를 마친 후 투자자들과의 Q&A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은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설명하면 그 본질이 사라집니다. 혹시 한국어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회장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무력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말 안 한 게 있어. 사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VC들이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했거든. 주제가 뭔 줄 알아? 한국어 대응 전략이었어. 그런 회의가 있었다고요? 왜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마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 그들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이미 시대에 뒤처진 투자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존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아시아 투자의 60%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었어.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는 투자자들은 점진적으로 도태될 거라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의 배신감보다는 제 자신의 안일함이 더 화가 났습니다. 변화의 신호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오만했고 고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도 잠시. 다음 날 아침에 받은 전화 한 통이 제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김성준 교수로부터였습니다. 윌슨 씨, 서울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꼭 만나보셔야 할 분입니다. 김 교수는 제가 하버드에서 만난 인연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누구를 소개해 주시려는 건가요? 에밀리 박이라는 학생입니다. 17살인데 MIT에 조기 입학했어요. IQ가 200이 넘고 현재 AI 언어 모델 연구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천재 소녀가 한국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했거든요. 만남의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에밀리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소녀였지만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씨. 저는 에밀리 박입니다. 그녀의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그 속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AI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언어 모델의 감정 이해, 능력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어 모델이 영어 모델보다 뛰어난 분야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어 모델이 영어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나요? 에밀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연구한 데이터예요. 감정 분석 정확도에서 한국어 모델이
영어 모델을 17% 앞서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죠?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에요. 존댓말 체계, 감정 표현의 미묘한 차이, 문맥에 따른 의미 변화, 이 모든 것들이 AI가 인간의 감정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상대적으로 직선적인 언어예요. 하지만 한국어는 다층적이에요.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 관계, 감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복잡성이 오히려 AI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요. 저는 점점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AI 기술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발전할 거라는 말씀인가요? 에밀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윌슨 씨,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에요.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500년간 서구 문명이 세계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그 언어인 영어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고요. 그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BTS가 UN에서 연설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한국어를 들었어요. 영어 통역이 아니라 한국어 원문을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언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17살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데이터도 보세요. 전체 콘텐츠 중 한국 콘텐츠 시청률이 30%를 넘었어요. 오징어 게임 이후로는 한국어 자막으로 보는 사람이 더빙보다 많아졌고요. 그녀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구글 번역 사용량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 번역 요청이 작년 대비 400% 증가했어요.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영어가 국제 공용어 아닌가요? 에밀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윌슨 씨, 투자 전문가시라면서 트렌드를 못 읽으시네요. 영어는 이제 기본 스펙이에요. 차별화가 안 되죠. 무슨 의미인가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스타트업 30%가 한국계 창업자예요. 그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한국어로 나와요. 영어 번역을 기다리면 6개월은 늦어지죠.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MIT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최신 논문들이 한국어로 먼저 나오거든요. 특히 AI, 바이오, 신소재 분야에서요. 저는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구체적인 예가 있나요? 삼성의 GAA 트랜지스터 기술 논문, LG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 SK의 AI 반도체 설계, 이 모든 것이 한국어로 먼저 발표돼요. 영어 번역본은 반년 후에나 나오고요. 에밀리는 갑자기 제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윌슨 씨, 진짜 궁금한데요. 투자 전문가로서 이런 변화를 왜 못 보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7살 소녀에게 핀잔을 듣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무만 보시고 숲을 못 보신 거예요. 영어라는 나무에만 집중하느라 언어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놓치신 거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한국어가 세계 3대 비즈니스 언어가 될 거예요. 영어, 중국어와 함께요.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영어를 제치고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커피를 다 마신 후 에밀리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윌슨 씨, 미래는 이미 와 있어요. 단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투자 철학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타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자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을 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성준 교수가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분은 리처드 노튼 교수님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40년간 교수로 재직하시고 글로벌 경영 전략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시죠. 리처드 노튼 교수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가장 존경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죠. 마이클, 오랜만이군. 김 교수를 통해 자네가 한국어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들었네.
교수님의 첫 마디부터 의외였습니다. 한국어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특별히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께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주목하는 정도가 아니야. 나도 작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른이 넘은 하버드 교수가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튼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내 제자들 때문이야. 하버드 MBA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한국 스타트업에서 창업하고 있어. 그들과 제대로 소통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하더군.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나요? 마이클,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지금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 과목이 뭔 줄 알아? 한국어야. 수강 신청 첫날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담당한 글로벌 경영 전략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케이스 스터디의 70%가 한국 기업이었어. 삼성, LG, 현대, 네이버, 카카오. 모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더군. 정말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보자.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곳이 어디인 줄 알아? 네이버의 제페토야. 페이스북보다 3년 앞섰지. 그런데 이런 혁신의 핵심 아이디어들이 한국어로 개발되고 한국어로 논의돼. 노튼 교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된 비즈니스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내부 전략 문서야. 영문 번역본도 있지만 핵심 내용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어. 번역 과정에서 미묘한 전략적 뉘앙스들이 사라지거든. 교수님도 한국어로 그 문서들을 읽으시는 건가요? 물론이야. 처음엔 번역기에 의존했지만 점점 한계를 느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지. 교수님이 보여준 한국어 학습 교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메모들과 단어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공부해. 주말에는 한국어 과외도 받고 있어. 그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노튼 교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학문적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 학문적 생명이요? 마이클,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것이야. 내가 만약 한국어로 된 최신 자료들을 읽지 못한다면 내 연구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려. 교수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변화에 적응하려는 그 자세가 정말 대단했어요.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어. 한국어로 된 논문, 보고서, 인터뷰들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내 연구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지. 교수님은 최근에 발표한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내가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논문이야. 한국 기업의 혁신 DNA라는 제목이지. 이 논문의 80%가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지, 어떻게 빠른 의사결정과 창의적 사고를 동시에 실현하는지에 대한 분석이야. 이런 미묘한 경영 철학은 한국어로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그때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물어보겠네. 자네는 아직도 영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웠거든요. 교수님,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서요. 노튼 교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혼란이 정상이야, 마이클. 나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현실이요? 지금 하버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들이 한국 현상을 다룬 것들이야. 경영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언어학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 교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이 혁신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사회 구조가 빠른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 한국 문화가 글로벌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학계의 최대 관심사야. 그럼 정말로 한국어가 학술 언어로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MIT, 스탠포드,
프린스턴에서도 한국학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그 연구들의 상당 부분이 한국어 자료에 의존하고 있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조언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이클, 투자의 본질은 미래를 보는 것이야.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필수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확신해. 앞으로 10년 안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야. 그 중심에 한국어가 있고 말이야. 서울대학교를 나서며 저는 마침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기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글로벌 잉글리시 아카데미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간판 아래에 폐업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안에서 누군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학원의 원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여기서 15년간 영어 학원을 운영했어요. 그의 표정이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폐업하시는 건가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작년부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요? 존슨 씨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명도 안 돼요. 그마저도 다음 달이면 다 떠날 예정이고요. 왜 그렇게 급격히 줄어든 건가요? 한국어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모두 한국어 학원으로 옮겨갔어요. 존슨 씨는 저를 학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때는 활기찼을 교실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 교실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영어를 배웠어요.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들도 많이 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됐나요? 2022년부터 조금씩, 그리고 2023년부터 급격히 변했어요. 처음엔 젊은 학생들이 한두 명씩 그만뒀는데 나중에는 기업체 임직원들까지 단체로 떠나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존슨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어는 이제 기본이고 한국어를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어 없이는 승진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는 벽에 걸린 수료증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수료증들을 받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56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니까요. 다른 영어 학원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대부분 그래요. 강남에 있던 대형 영어 학원 5곳 중 4곳이 문을 닫았어요. 살아남은 곳도 한국어 부서를 만들었고요. 존슨 씨는 자신의 한국어 교재를 보여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공부해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죠.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제이슨. 여기서 뭘 해? 제이슨 리는 구글에서 10년간 근무한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야. 나는 서울에서 스타트업 하고 있어. 구글을 그만뒀다고. 왜? 제이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글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어. 한국어를 못해서 말이야. 구글에서 한국어가 중요한가? 중요한 정도가 아니야. 필수가 됐어. 핵심 프로젝트들이 모두 한국 팀과의 협업이거든. 한국어 못하면 아예 배제돼. 제이슨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차세대 AI 프로젝트 팀 10명 중 8명이 한국어를 구사해. 회의도 절반은 한국어로 진행돼. 나 같은 사람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서울로 온 거야? 어쩔 수 없었지. 여기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현지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고 있어.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가려면 한국어는 필수거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엘리트 엔지니어조차 한국어 때문에 커리어에 타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특히 아시아 시장 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안 그러면 경쟁에서 밀려나거든. 저녁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시아 지국장을 하던 친구 톰 화이트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죠. 마이클, 나도 곧 서울로 갈 것 같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아시아 특파원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한국어 못하면 특파원 자격을 박탈한대. 설마 그 정도까지? 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가 아시아 뉴스의 70%를 차지해. 그런데 한국어로 된 1차 자료를 못 읽으면 기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다른 언론사들도 그래? CNN, BBC, 로이터 모두 마찬가지야. 아시아 특파원 채용 조건에 한국어 능력이 들어갔어. 그날 밤, 저는 숙면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어 집중 코스를 듣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전체의 전략을 바꿔야 했거든요. 2024년 4월 초,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체류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회사 임원진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투자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마이클? 앞으로 우리는 한국어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어 못하는 투자자는 도태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유니콘 기업의 40%가 한국계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이클, 우리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제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늦은 거예요. 세코이아, 안드레센 호로이츠는 이미 3년 전부터 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이 보여준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주요 VC들이 한국어 능력을 채용 조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첫째, 전 직원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둘째, 서울에 지사를 설립합니다. 셋째, 한국어 가능 인재를 우선 채용합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3년 후에는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제 제안이 승인되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UCLA 한국어 집중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했어요. 가나다 라마바사.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한글 쓰기부터 시작해서 기초 문법, 단어 암기까지. 손가락은 아프고 목은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3달 후,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6달 후에는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에 도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윌슨입니다. 아틀라스 벤처스에서 일합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서울지사가 설립되었고 한국어 가능 직원들이 대거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윌슨 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삼성전자의 박상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통역 없이도 기본적인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소통이 되는군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본 한국어의 미래라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마이클 윌슨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어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영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솔직한 고백에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미래는 한국어와 함께합니다. 강연을 마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로서 한국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투자 그 자체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변화를 돌이켜봤습니다. 1년 전에 오만했던 제 모습과 지금의 겸손한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변화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현재 저희 회사는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어 역량 덕분에 다른 투자사들보다 앞서 좋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소통 도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을 거예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열쇠라는 것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한국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한국이 세계 언어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과 한국어가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언어가 되고 있다니. 한국인으로서 이보다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